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상동 특고합과 관련해 부천시와 한전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오는 21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법원은 1심 선고에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떠나 부작위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두고 한전에 유리한 선고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대응 전략 준비하고 있는지 부천시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있는 이준영 변호사와 이주성 부천 특고합 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전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한전이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먼저 행정법상 부작위라 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제기한 소송은 한전이 약대공원 주변의 도로 점령 허가 신청을 2018년 2월에 했는데 현재까지 부천시가 명확하게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허가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들과 부천시가 주장을 해온 게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법원의 입장으로 보이고,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좁혀지면 부천시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판례와 다수설은 절차적 심리설이라서 행정 절차상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만을 심리한다고 하면 부천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법원이 부작위 위법 여부만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부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있었던 행정심판에서는 실제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체상의 본안 내용까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부천시가 이길 수 있었는데, 법원에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이라는 주제는 아주 곤혹스러운 주제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행정 절차상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겠다고 하면 한전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서 저희 비대위를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 모두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참 이해하기 힘들다. 단 한 번의 어떤 심리로 변론을 종결을 하고 이 선고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려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번 법원 결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전자파로부터의 주민들의 생명권이 이웃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부작위에 대한 판결만 하는 자체를 부작위에 대한 판결만 한다는 자체 판결만 하는 자체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당황스럽다라는 지금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는 결국 법원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는 전자파와 관련된 기준들을 빌미로 전자파로부터의 이어받는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심도 있게 따져보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생명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법적 기준이 모호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게. 그러면 앞으로의 판단을 좀 두고 봤을 때 전자파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물 건너 간 거냐? 이렇게 또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상의 위법 여부를 따져서 한전이 승소한다고 해도
한전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현재 장비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기설 전력구까지 연결을 하려면 네. 그 사이에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리고 체육 시설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일부인 도로에 대해서 그것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가 아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한 상태라서 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한전이 승소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네. 부천시가 불허가 처분을 할 것이고 그러면 한전이 그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1심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되고 예. 그때 그 전자파 유해성에 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고 그것 이외에도 현재 공원과 녹지에 대해서도 전부 불허가 처분을 받은 상태라서 공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과 녹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취소 소송,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인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그 한전의 공사에 대해서 신청을 해줄 근거조차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한전이 공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수의 소송이 남아 있어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다툼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1심 선고가 다음 주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부천시에서도 대책회의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추가 답변서도 좀 제출을 하셨나요? 어떤 내용으로 좀 제출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그 국장님 그리고 네. 시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변호사들까지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고 예. 그 대책회의는 그 단지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장비가 멈춰져 있는 시점에서 네. 그 기설 삼산 전력구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이 공사를 하려면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고 단지 이번 소송에서의 승패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 서면을 준비해서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법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신다 하면 주민들 차원에서의 대응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떤 방법들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 그 비대위 입장에서는요.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다양한 방법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다만 아직 선고가 일단 1차 선고가 나와야 모든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촛불 집회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개최할 생각이고요. 또한 그 부천시와 또는 부천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지금 현재 부평 삼산지구의 비대위와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21일 날 있을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 비대위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투쟁 방향이 상당 부분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물리적인 방법 또는 법률적인 행위를 동원하여 결사 저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장덕천 시장께서도 뭐 이 특구한 문제만큼은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신 네, 바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사실 또 지난 행정심판에서도 부천시가 한번 좀 이렇게 승리의 느낌을 좀 가져본 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고도 기대가 없지 않아 큰 것 같습니다. 좀 1심 선고 가를 쟁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장덕천 부천시장님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네. 판단은 아니고 다만 작년 2018년 2월 달에 도로 점령 허가 신청을 했는데 왜 그동안 불허가 처분 또는 허가 처분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부천시는 그동안 다른 수직구, 그러니까 대안 수직구를 마련하는 고민도 하고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계속 한정과 협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방치하거나 부작위한 것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행정 절차법상으로는 어떤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허가 처분을 왜 아직 안 했느냐라고만 그 법원이 따진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릴 핵심 쟁점은 부천시가 대안을 요구하고 제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의 네. 여부입니다.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주민들은 이번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선고인 것처럼 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오해이고 이번 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전이 승소를 한다고 해도 당장 공사는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우선 만약에 21일 그 판결에서 부천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네. 당연히 부천시는 항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2심 재판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3심으로 대법원 재판도 남아 있고, 그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어서 부천시가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은 네. 부천시가 도로 점용에 대해서 불허가를 하면 다시 또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천시는 단지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로 나오려면 사실 이 법적 근거가 얼른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감이 있어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서른 국회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고 토론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그 저희 지역구에 지역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서른 국회의원께서 네. 작년에 2개의 법률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2개 법률안이 첫 번째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고요. 두 번째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법률로서 완성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법률안이 하나의 법률로 완성이 된다라면 이 법률안을 가지고 우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이 전력구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큰 이제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서 법률로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국회에 있었던 그 토론회는 국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국내 모든 고압 송전 설비와 관련된 지중화 사업이 과연 현재 상태로 안전한 사업인가를 따지는 토론의 자리였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각 기관들의 모든 그 책임자들이 참석을 해서 각 기관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어떤 이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표를 한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토론회 결과를 가지고 각 기관별로 이 지중화 선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한 그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그 토론회를 주관하시면서 네. 또 이 지역의 이 특관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서른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지와 또는 이제 이 법률안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결국 앞장서서 큰 틀에서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뭐 대화라든지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소송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주민 입장에서 한전 측에 요구하고 싶거나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행정소송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예. 사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기고 지든 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양측이 만나서 네. 또 부천시랑 같이 만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기대가 한전의 행정소송이라는 행위에 모두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 주민들 입장이나 저희 비대위 입장에서는 한전 측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예나 지금이나 한전 측에 요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전자파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건강권을 지켜주면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우회를 하든가 안전한 깊이로 굴착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설 전력구에 15만 4천 볼트의 전력 케이블을 새로 굴착하는 또는 우회하는 공간으로 이설하여 병합하라는 것이 저희들 요구 사항입니다. 저희 주민들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 주민들이 최소한의 전자파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가며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전은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중단하고 부천시 그다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1심 선고는 진행이 되지만 최종 결과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의 법적 절차는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1심 선고 후에 법적 절차라고 하면 패소하는 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2심 재판으로 넘어갈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공사를 하려면 행정소송법상 90일 이내에 그 불허가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네. 아마 한전에서 조만간 그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사실 그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자개나 전개나 마찬가지로 거리가 변수기 때문에 지상 손전탑의 경우와 지하의 송전선이 그 전자파 피해가 거의 동일합니다. 네. 따라서 그 같은 대책이 법적인 그 정비가 있어야 할 텐데 현재까지 그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지상 송전 철탑에 관해서만 보상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지하에 관해서는 사실상 규정이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국회에서 새롭게 그 지하 송전선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사실 전자파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아직 없기 때문에 다른 법안도 마련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마 현재 경기도 의회와 부천시 의회에서도 관련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지하 송전선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시 상동 특구합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